천신의 소리를 전하는 신의 소리. 안녕하세요. 최영옥입니다. 세상 너머의 신비한 이야기들을 신의 소리를 전하는 세 분의 만신과 박수무당을 모시고 신기하고 기이하고 놀라운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수동자입니다. 천궁배락 대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현당입니다. 안녕하세요. 규인드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별 게스트 한 분과 또 함께 볼 텐데요. 문화예술학 박사이자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미래예술 콘텐츠학과 무속학 교수십니다. 조성재 교수님 자리해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신의 소리에서 우리 무속과 관계되는 궁금한 점을 여러 선생님들이 시원하게 풀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네 분의 출연자분들과 또 조성재 교수님 모시고 주제가 있는 토크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터가 있고 나쁜 터가 있고 또 무서운 터가 있다고들 하잖아요. 오늘 주제가 있는 토크는 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기가 이렇게 센 분들도 과연 무서워하는 터가 있을까? 아니면 맞지 않는 터가 있을까 궁금한데 우리 각각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요? 네, 고현장님. 당연히 있죠. 뭐 무당의 기가 세다. 그러니까 셀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거든요. 터라는 거는 우리가 사람과 궁합이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궁합이 맞아야 그 터도 내가 들어가서 편케 살 수 있는 거고, 이 센터와 무서운 터는 틀려요. 센터에 내가 안 맞는 센터에 들어가면 집안에 우환이 생길 수가 있고, 좀 뭔가가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무서운 터는 그냥 무서움이에요. 그냥 뭔지 모르게 이 센 기운 플러스 시켜서 뭔지 모르게 그 집에만 들어가 있으면 뭐 뭔지 모르게 막 너무 무서워서 오금이 저린다거나, 예를 들면 진짜 막 귀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터도 있죠. 그러니까 저희도 똑같은 사람인지라 뭐 저희는 이제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어디 이제 터를 이사를 하면 다 이제 빌어보고 만리하고 궁합도 보고 오는 가지만, 또 미처 뭐 제자가 항상 뭐 옳은 판단만 받지는 않죠. 어느 때는 막 그럴 때 좀 어긋났을 때는 나랑 안 맞는 터를 가면은 무당들도 힘들죠. 네네. 네, 보통 무서운 터라고 느껴지는 그런 터에는 공통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터가 무서운 터라고 불리나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저 바다나 산중이나 집이 있는데 그 폐허가 되는 거 있죠. 그런 터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자청용 500호 이런 식으로 해서 집을 짓거나 또 터를 이렇게 잡아서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비싸게 돈을 주고 지었어도 거기 폐허가 돼요. 권리금도 못 받고 가격 안 나가고 혼신들이, 그러니까 최고 거기 왕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 터도 정말 중요해요. 옛날에 뭐 명당 영화도 나왔고 산소탈 뭐 이런 명당 자리도 많이 했지만 집도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왜 자청용 509 이런 말이 나오냐면, 그런 줄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터에 집을 지었거나 또 머리에 집을 지었거나,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은 거기에는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거야. 근데 그런 데를 짓다 보니 아무래도 거기서 못 살고 다 폐허가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또 옛날에 산에 많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죽었거나 했을 그 터에도 가면은 마찬가지, 우리 이제 무당도 가서 이제 거기를 봤지만은 웬만한 사람들은 거기서 또 잘못해갖고 또 그런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는 잘 봐야 되고, 가정집도 똑같아. 거기서 누가 돌아가셨잖아. 그걸 모르고 또 이사 가갖고 양밥을 안 하고 이사 가서 잘못되는 분도 많아요. 네네. 이 터라는 게 참 소중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럼요. 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네. 어쨌든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되는 터에 네. 대해서 이제부터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그 무서운 터에 가보신 경험 당연히 있으실 거잖아요. 여기 너무 무서웠다. 아니 이런 곳이 있다니, 이런 것들 혹시 있었을까요? 예, 규인드러님. 제가 강원도로 야간에 밤기도를 갔어요.
그런데 처음 갔을 때 여기 너무 음하다. 또 아니면 기운이 너무 세다. 이렇게 느꼈는데 갑자기 이제 밤기도를 시작하는 도중에 바람이 갑자기 0이 된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아무것도 안 들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밤에는 이제 무구를 막 흔들 수가 없으니까 참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도 방울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뒤에서 막 머리채로 잡아당기고. 그래서 이거 너무 무섭다 그러면서도 거기 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켜주세요. 그래서 이거 시험에 빠져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기도는 잘 마쳤는데 이제 날이 이제 개고 난 다음에 마을 주민들한테 여쭤봤더니 그곳이 이제 예전에 6.25 전쟁 때 많은 병사들이 죽었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영혼의 한이 서려 있는 어떻게 보면 아픈 역사의 터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그거를 또 시간이 훨씬 많이 지났지만 몸으로 느끼신 거고 무서운 터라고 이름 붙여지기를 조금 한이 서려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교수님은 왠지 무서움을 안 느끼실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도 무서운 터가 있나요? 우리 무속인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저도 무섭죠. 다 같은 사람이니까. 근데 무서운 터라는 것은 우리 앞에 선생님들이 잘 설명하셨는데 그게 덧붙이면 집단적인 학살을 당한 혼돈의 공간, 그래서 즉 카오스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에 가면은 우리 무속인들이 무서움을 느끼죠. 영겁한 곳이라고 그래서 많은 무속인들이 가서 기도를 하고 음식을 버리고 그 터의 자연 기운을 훼손한 오염된 곳 그런 곳에 우리 무속인들은 무서운 터다. 소위 말해서 기도터에 너무 많은 사람들에서 그 맑은 기운을 흐려냈다. 흐려버린 그런 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좋았던 터였는데 터가 완전히 의미를 잃어버린 그렇죠, 그런 터도 그렇죠, 그렇죠. 무서운 터다라고 네, 할 수가 있는 네. 거군요. 이 단어라는 게 안 좋다, 무섭다가 비슷한 표현인 것 같지만 또 엄연히 다른 느낌을 네. 주기도 하고요. 또 역사적인 그런 학살이나 많은 죽음이 있었던 그런 터에 대한 것을 비단 무섭다라는 단어로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영화 얘기를 자주 하게 돼요. 영화의 단골 소재로 쓰이기도 하지만 유명해진 영화 덕에 이 터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그렇죠. 같거든요. 그 살목지라고 다들 네네. 보셨죠? 예. 이렇게 물가나 저수지에 물귀신이란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닌 것처럼 그런 좀 음습한 그런 기운도 또 돌고 귀신 이야기가 많이 얽혀 있거든요. 이게 아마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그냥 나온 얘기 같지는 않거든요. 우리 문수동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이 살목지 같은 그런 쪽을 보면은 물 색깔부터 틀려요. 탁한가요? 물 색깔부터 한쪽은 그냥 맑은 물인데 한쪽은 약간 푸르스름한 물. 그래서 거기서 자살기도 많이 있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물귀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귀신이 한 사람 내가 나오기 위해서는 한 사람은 끄집어 간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살목지라는 곳은 가서 지침을 해도 안 되고 사진을 찍어도 안 되고 사진 찍으면 안 되고 지침 같은 거 자면 안 되고 그래, 캠핑처럼 예. 소문 듣고 이제 그 집을 가잖아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만약 그런 분들이 살목지라는 곳을 호기심으로 가고는 아니나 다르게 역효과가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보통 네.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수지나 강가에서 풍경이 좋으니까 많이 야영 캠핑 네. 하시거든요. 네. 거기가 좋은 곳인지 안 좋은 곳인지 조금 그 반응이 더디거나 느낌이 별로 안 오시는 분들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그걸 알아보고 가야 될까요? 우리가 한강에서 자살 시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물을 바라보면 거기서 끌어당기는 거야. 빠지고 그러니까 싶어. 내려와. 이렇게. 그럼 이제 약하고 내가 진짜로 막 죽고 싶다는 이런 욕망에서 내다보다 보면 그냥 빠지는 거야. 어떤 사람은 거짓말로 막 자살한다 해놓고 또 소방차들이 가갖고 또 다 데리고 나오고 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거기를 물을 보면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뭐 물귀신에 홀린다. 그렇죠. 이렇게 많이들 표현하는 네,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안 좋은 기운이 흐르는 강가나 저수지에는 느낌이 올까요? 있죠. 어우. 모든 물가가 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물이란 거는 음의 기운이 강하다 보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전 살목지를 가봤어요. 얼마 전에 야간에 촬영도 해보고 다 느껴보고 왔어요. 근데 정화가 좀 많이 된 편이에요. 살목지가 뭐 이제 유명했다 보니까 무속인들 가서 이제 뭐 제도 지내고 하다 보니 정화가 많이 됐는데 모든 물이 다 이렇게 뭐 수사기가 있어서 잡아가는 거는 아니고 그 터가 옛날에 어떤 터였냐, 뭐 공동묘지였냐, 어떤 분이 하늘에서 돌아가셔서 내가 자살을 했냐, 그 한을 못 풀었냐에 따라서 그 이제 수살기의 기운이 있는 건데 일반 사람들도 물가를 보면 무서움증을 있고 편한 걸 느끼시잖아요. 우리가 같은 사람이라도 이 여기가 무섭게 느끼고 편하게 느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네. 산도 마찬가지고 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사람을 두고 양쪽에서 느끼는 부분 있잖아요. 다 틀리잖아요. 그런 느낌을 좀 보시고 우리가 뭐 이제 물가 캠핑을 한다 그러시면 그런 거를 좀 잘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괜히 긁어 부스러 만들지 말고 조금이라도 4명이 괜찮다 그러는데 1명이 좀 이상하다 그렇죠. 그러면은 안전행동은 안 하는 게 좋다. 안전주의자거든요, 저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이 강보다는 저수지를 더 두려워하잖아. 맞아요. 더 닫혀 있는 물이니까 또 닫혀 있고 그렇지 않아요? 엄기가 정제돼 있고 그런 늘 우리는 물귀신이라는 것은 저수지에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수지나 폐쇄성 때문에 그런 기운이 더 느끼게 되는 겁니다. 네, 네, 네. 아까 문수동자님께서 그런 안 좋은 터에서는 잠을 잔다거나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몇 가지 예시를 들어주셨잖아요. 규인도령님, 이런 곳에 가서 정말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사진을 절대 찍으면 안 된다. 물수제비를 절대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예, 뭐 규칙 같은 거 지켜야 할 거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물수제비 뜨는 거는 괜찮을 것 같고요. 똑같은 물가라고 하더라도 어디는 괜찮네? 근데 산책하다가 어느 방면으로 갔을 때 여기 왜 이렇게 음하지? 야, 등골이 확 서네. 그런 곳에서는 좀 피하셔야 돼요. 가까운 우리가 한강에서 산책을 할 때도 사람이 많은 곳은 괜찮은데 좀 한가진 곳을 가면은 여기 조금 음하다, 무섭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조심해야 될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음식. 캠핑을 하게 되면 고기도 구워 먹고 이제 우리가 즉석식품도 가서 해 먹고 이러잖아요. 그랬을 때 뭐 순대라던가 곱창 같은 거 그런 것들 좀 음식을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는 것도 그렇고 먹고 이런 것들도 좀 조심을 해야 탈이 안 날 수 있다. 살목지처럼 영화로 유명해진 저수지가 되면은 많은 일반인들이 찾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그 저수지를 찾았을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느냐? 거기 가서 귀신에 대한 저항, 또 귀신을 조롱한다든지, 귀신 한번 나와보라든지, 이런 헛된 그 용기, 또, 그쪽에, 그 저수지에다가 자기 물건을 놔두고 온다든지, 또 저수지를 떠날 때 저수지를 뒤돌아보는 행위는 금지를 해야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와,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는 공포 영화의 기본 규칙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하면 주인공들이 꼭 잘못되거든요. 네. 와, 전 정말 많이 세계적 했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뒤돌아보지 말라는 금기가 있어요. 특히 우리 모습도 있지만 기독교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는 행위는 결코 좋지 않다. 네. 인생에 있어서도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건 좋지 않듯이 말이죠.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조심해서 나쁠 거 없겠죠. 근데 보통 일반 사람들보다는 이렇게 무속인, 무당, 또 박수 무당 이렇게 하면 왠지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기가 더 안 세요라고 했지만 그래도 기가 더 세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또 하신단 말이에요. 보통 분들이랑 똑같이 그런 터에 가면 좀 영검이 또 이렇게 솟는다거나 좋은 기운을 더 강하게 받는다거나 뭐 이런 게 좀 있을지. 연금이 쏟고 지금 그런 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신의 그 하늘의 신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뭐 누가 어디 가서 기도해서 뭐 네가 더 연금하다 아주 솟구치다 이거는 인간이 하는 말이야. 절대 그건 없어. 내가 무당 24년 동안 하면서 그런 거는 뭐 안 겪었다고 생각해요. 그 차등에 층위를 나누는 것조차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아, 생각을 또 그렇죠. 말씀드리면서 해봤네요. 예. 뭐 터가 세다, 뭐 도량이 맑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무속에 대해서 뭐 터가 센 도 있고 도량이 맑은 데도 있죠. 저 나름대로 이제 뭐 이렇게 할아버지 모시고 가면서 많은 터를 둘러봤는데 저랑 뭔가가 인연줄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뭔가 받아오는 게 뭐 영검이든 무엇이든 받아오는 게 나랑 인연줄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 터가 세다고 더 뭔가가 영검을 받아서 영험하게 내가 막 이렇게 막 큰 일을 벌리고 막 큰 사람이 되고 그러지는 않는다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터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나눠보고 있는데 또 무서운 터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굉장히 기운이 좋은 터가 또 있습니다.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터는 계룡산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쪽에 기도를 하러 많은 무당 선생님들이 찾아가신다라고 들었는데 자, 먼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괜한 소문은 아니겠죠? 전국에 그런 영험한 기도터들이 몇 군데 있죠? 아, 그럼요. 영험한 기도터라 그래서 우리 무속인들이 많이 가서 기도하는 곳이 정해져 있죠. 특히 이제 특정 기도터에는 어떤 기운을 하면 잘 듣는다. 그런 곳이 다 있습니다. 그걸 잘 맞춰서 가야지 여기는 부자를 되게 해주는 기도터인데 나를 수명을 오래 살게 해달라든지 또 여기는 연인과 같이 이렇게 합이 잘 이루어지는 기도터인데 부자 되게 해달라든지 그 터의 기운과 다르게 기원을 하면은 그거는 영험한 기도터가 될 수가 없어요. 아, 그 기도 터마다 각각의 지닌 또 강점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예, 예. 거기에 대해서 또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예, 맞는 것 같은데 그 기도 성량이 있어요. 성량이 계룡산은 어떤 소원을 많이 들어주고 뭐 태백산은 어떤 소원을 많이 들어주고 근데 뭐 교수님이 특정이 있어서 그것만 빌어라 하는 것도 맞는데 이 산은 아픈 환자만 빌어야 낫는 산이다. 그러니까 환자도 빌고 또 다른 것도 빌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인연법이라는 게 있듯이 또 터와 나와의 인연도 있고 뭔가 이렇게 잘 맞는 궁합도 있고 좀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터와 맞아요. 내가 기운이 네. 맞아야 돼요. 서로 맞아야 됩니다. 네. 명산이라고 다 맞지는 않아요.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영험한 기도터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다 통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마다 그리고 또 인연이 있어야 된다, 소통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주제가 있는 토크 오늘은 터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조성재 교수님 회차마다 정말 유익한 얘기가 점점 깊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